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2학기의 첫 번째 도덕 수업입니다. 사다운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네, 힘과 마음을 모아서 라는 제목이네요.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마음과 힘을 함께 모아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 있어요. 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개인의 힘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가 되면 더욱더 큰 힘이 발휘될 수 있답니다. 힘과 마음을 모으는 것과 관련된 가치 덕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바로 협력 또는 협동입니다.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요. 협동을 하려면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협동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사람들과 함께 협동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고 협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보고 협동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고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협동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꾸준히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준비가 된 친구들은 교과서 72쪽과 73쪽을 봐주세요. 먼저 교과서 72쪽과 관련해서 100만 명의 기적이라는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인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지금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검은 재앙이 태안 앞바다를 덮친 날, 어디에선가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살을 내는 강추위와 역한 기름 냄새 속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기름을 퍼날랐습니다. 사고 열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불붙은 자원봉사 열기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학과 휴가를 맞아 또 송년 모임을 대신해 태안을 찾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름바위를 닦았습니다. 제가 해도 되게 힘든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폭설과 풍랑주의보, 또 설 연휴로 방제 작업이 중단된 동안에도 누군가는 현장을 지켰습니다. 이번 설은 그거보다는 좀 더 뜻있게 하자. 그리고 우리 애들도 내년에는 좀 더 인생을 보는 눈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생각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다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77일째인 어제 100만 번째 자원봉사자의 영광은 평범한 40대 직장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걸 대신 받게 돼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방지에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자원봉사자가 보여준 정성과 용기, 맑고 푸른 서해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동영상을 잘 보고 왔나요? 2007년 겨울에 태안 앞바다가 엄청나게 많은 기름 때문에 오염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어릴 때 이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선생님도 이 뉴스를 보면서 와, 저거 진짜 어떡하냐, 쉽게 깨끗해지기 어려울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봉사를 했고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태안 앞바다가 깨끗해지면서 가능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물음이 있죠. 기름으로 오염된 태안 앞바다가 어떻게 해서 깨끗해졌냐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예시 답안을 하나 말해주자면 태안을 깨끗하게 하려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여러 사람이 협동해서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협동이라는 말을 섞어서 답을 써줘도 됩니다. 이제 교과서 73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생각톡,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되게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를 힘을 합쳐서 해결해 본 사례가 있나요? 온라인 수업이라서 발표를 할 수 없지만 아마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꼭 있을 건데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여기 빈칸에 본인이 협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 적은 친구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협동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이 공간에 써보도록 합시다.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적은 것이 다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정과 학교에서 협동이 필요한 상황을 생각해서 써보고 실천 의지를 다져봅시다. 다 적은 친구들은 예시 답안을 확인해주세요. 비슷하게 작성을 하였나요? 자, 그럼 적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꾸준히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도록 합시다. 네, 8년 전 국민이 방제 작업에 나섰던 태안 원유 유출 사고 기억하시죠? 죽음의 바다로까지 불렸던 태안 해안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명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안을 뒤덮은 검은 기름. 태안 해안은 한순간에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8년 뒤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구름포에선 오염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검은 기름 범벅이었던 바닷가 돌들도 본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양식장까지 복원됐습니다. 2008년 50km 해안선을 70%나 덮었던 기름덩어리도 지난해부터 아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퇴적물과 생물체 내의 중금속 역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해안 오염을 이렇게 빨리 이겨낸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뭅니다. 연구진은 유출된 중동산 원유가 비중이 낮아 물에 가라앉지 않았고 온 국민이 참여한 방제 작업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서해안의 빠른 조류도 한몫했습니다. 조수간만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강한 파도가 일고 있기 때문에 유출된 유류가 쉽게 자연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염 수치로 봐선 사고 이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수중바닥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해양 생태계 전반의 교란이 완전히 회복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명섭입니다.